딸은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처럼 창문을 엽니다. 밖을 오래 보지는 않습니다. 열었다가 닫습니다. 엄마, 오늘 공기 안 좋대. 그 말이 꼭 오늘도 나갈 일은 없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저는 그래? 하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다시 제 할 일을 합니다. 딸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졸업식 날 사진도 남아 있습니다. 꽃다발을 안고 웃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때만 해도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취업 준비를 시작했을 땐 딸도 나름대로 바빴습니다. 자기소개서가 어렵다. 어디가 좋을지 모르겠다. 그런 말을 하긴 했지만 그게 금방 식을 줄 몰랐습니다. 저도 옆에서 괜히 조급해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한 번에 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딸 방에 불이 켜져 있으면 노트북을 켜놓고 뭔가 하고 있겠거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노트북을 여는 소리를 못 듣게 됐습니다. 대신 휴대폰 소리만 들렸습니다. 짧은 영상, 웃음소리, TV 소리. 그래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건드렸다가 더 움츠러들까 봐요. 조금 쉬어도 돼. 요즘은 다들 힘들다잖아? 이 말이 딸을 위한 말이었는지 아니면 제가 불안해지기 싫어서 한 말이었는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딸은 집에 있으면서도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 나 친구 중에 집에서 그냥 쉬는 애들 진짜 많아. 요즘 취업 안 하는 애들 수두룩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니까요. 저도 뉴스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봤으니까요. 딸은 어릴 때부터 말썽 피우는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밖으로 도는 성격도 아니었고 집안일도 잘 도와주던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간을 문제로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같이 TV를 보다가 딸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엄마, 뉴스 봐봐. 난 그래도 저렇게 사고는 안 쳐. 장난처럼 말하는데 저도 같이 웃어줍니다. 근데 그 말이 이상하게 자꾸 남습니다. TV에서 사건 사고 뉴스가 나오면 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엔 저렇게만 안 살면 되는 거래. 조용히 살고 있는 내가 나은 거야. 그 말에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리모컨만 만집니다. 딸의 하루를 물어보면 대답은 늘 비슷합니다. 별거 안 했어. 처음엔 그냥 하루였고 그 다음엔 이틀이었고 어느새 그 말이 딸의 하루 설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시간은 흘러가는데 딸은 계절을 창문으로만 봅니다. 엄마, 벌써 날씨 추워졌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래, 시간은 흐르고 있구나. 다만 흐르는 건 시간뿐이고 딸은 제자리인 것 같다는 생각이 아주 조금 들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래도 저는 아직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요즘 애들 다 그렇다잖아요. 조금 늦어질 수도 있는 거고 지금은 쉬는 시기일 수도 있고요. 딸이 어느 날 말합니다. 엄마, 나 그래도 착하지? 엄마 속 썩이진 않잖아.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 말이 맞으니까요. 딸은 지금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맞는 선택인지 아닌지는 조금 더 지나야 알 것 같습니다. 아침에 알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부엌에 나와 물을 마시는 소리도 났고 가끔은 저보다 먼저 일어나 있기도 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나가. 그 말 한마디에 괜히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래, 뭔가 해보려는 거겠지 싶어서요. 딸은 알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도 했고 카페도 했고 서빙 알바도 잠깐 했습니다. 출근하는 날엔 급하게 밥을 먹고 나가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늦어. 몇 시쯤? 10시 넘을 것 같아. 그 짧은 대화가 저에겐 충분했습니다. 알바를 하고 돌아오면 딸은 신발을 벗으면서 말했습니다. 오늘 손님 진짜 많았어. 힘들었겠네, 우리 딸. 밥은 먹었니? 응, 중간에 조금씩 챙겨 먹었어. 그 말에 괜히 안심이 됐습니다. 힘들다는 말이라도 한다는 게 어딘가로 나가 살고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거든요. 알바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딸은 중간중간 면접도 봤습니다. 엄마, 여기 이력서 넣어봤어. 그래? 괜찮아 보이네. 면접 날이면 딸은 평소보다 조금 더 단정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만지며 묻습니다. 엄마, 나 너무 튀진 않지? 아니야, 깔끔해. 그 말이 그날 제가 해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면접을 보고 온 날, 딸은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땠어? 딸은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냥 그냥? 잘 모르겠어. 딸이 면접 봤던 곳에선 며칠이 지나도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먼저 묻지 않았습니다. 괜히 묻는 순간 딸이 대답해야 할 말부터 떠올릴까 봐요. 그러다 어느 날 딸이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연락 안 왔어. 그래, 요즘 다 그런가 봐. 다른 곳도 찾아보고 넣어봐. 응, 알았어. 그 대화도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딸은 몇 번 더 면접을 봤습니다. 알바 쉬는 날을 맞춰서 보고, 이력서도 다시 고치고, 사진도 다시 찍었습니다. 그런데 면접 하나하나가 딸을 한 번에 무너뜨리진 않았지만 조금씩 닳게는 만들었습니다. 알바를 마치고 돌아온 딸이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피곤해. 그래, 씻고 쉬어. 예전엔 집에 돌아오면 알바 얘기를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대화가 짧아졌습니다. 어느 날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 알바 그만둘까? 왜? 힘들어? 그건 아닌데, 알바만 계속하는 게 맞는 건가 싶어서. 그 알바만 한다는 말이 괜히 마음에 걸렸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그럼 다른 거 알아보면 되지.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알아볼게. 그런데 다음 알바를 시작하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집에 있는 날이 늘어났고 나가는 날은 줄어들었습니다. 오늘은 안 나가? 응, 오늘은 없어. 그 말이 처음엔 하루였고 다음엔 며칠이 됐습니다. 면접 이야기도 딸 입에서 먼저 나오지 않게 됐습니다. 제가 물으면 딸은 말했습니다. 아직 딱히 없어. 알아보고는 있어. 그 말을 믿지 않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딸은 집에서 이력서를 열어보긴 했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파일을 열고 잠깐 보고 다시 닫았습니다. 오늘은 안 써? 제가 묻자 딸은 말했습니다. 오늘은 좀 쉬고. 그날부터 쉬어도 돼 라는 말을 제가 먼저 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은 딸이 밖에 다녀온 것 같은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묻지 않아서도 아니고 딸이 숨겨서도 아니었습니다. 말할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 이후로 알바 이야기도 면접 이야기도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딸은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그래도 시도하긴 했어. 그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라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했지. 그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이게 계속 이렇게 가도 되는 건지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딸이 갑자기 멈춘 게 아니라 하나씩 놓고 있었다는 걸요. 그리고 그 과정을 제가 바로 옆에서 보고 있으면서도 아직은 괜찮다고 계속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었다는 것도요. 딸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난 건 어느 순간부터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밖에서 들려오던 이야기들이 조금씩 사라졌다는 건 기억납니다. 예전엔 딸이 주말이면 가끔 나갔습니다. 친구를 만난다거나 밥을 먹는다거나 별거 아닌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엄마, 나 친구 만나고 올게. 그래, 몇 시쯤 와? 잘 모르겠어. 그 정도 대화는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말에도 딸은 집에 있었고 휴대폰을 들여다보긴 했지만 나갈 준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약속 없어? 제가 물으면 딸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요즘 다들 바쁘대. 처음엔 그 말도 자연스럽게 들렸습니다. 다들 각자 사는 게 바쁘다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 주도 그 다음 달도 비슷했습니다. 친구 이야기 자체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누굴 만났다는 말도 어디를 다녀왔다는 말도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딸은 여전히 집에서 조용히 했고 여전히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전보다 웃는 얼굴을 자주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뭘 하고 있으면 딸은 거실에 앉아 TV를 보다가 괜히 채널만 돌리곤 했습니다. 볼 거 없어? 응, 그러네. 이젠 딸의 짧은 말 한마디가 무겁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딸이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걸지 않으면 딸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괜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 아이가 힘들어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유를 만들었습니다. 딸을 불러 앉혀놓고 이야기를 꺼낼 자신이 없어서요. 우리 바람 좀 쐬러 갈까? 딸은 잠깐 망설이다가 어디? 라고 물었습니다. 멀지 않은데? 그래. 그렇게 딸과 둘이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큰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숙소 하나 잡고 밥 먹고 조금 걷는 정도였습니다. 여행 가는 날, 딸은 평소보다 말수가 더 적었습니다. 차 안에서 노랫소리만 흘러나왔고, 딸은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피곤해? 제가 묻자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숙소에 도착해서도 딸은 조용했습니다. 짐을 풀고 창가에 앉아 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숙소 근처를 조금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딸은 잠바지퍼를 끝까지 올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더 미루면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아서요. 요즘 많이 힘들어? 딸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걷다가 발걸음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잘 모르겠어. 그 대답이 왠지 더 아프게 들렸습니다. 예전보다? 친구들도 잘 안 만나고. 제가 말을 잇자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사람 만나는 게 좀 버거워. 그 말에 제가 뭐라고 답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괜히 그럴 수도 있지. 그런 말만 했던 것 같습니다. 딸은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나 게으른 건 아니야. 알아. 나도 답답해. 그 말이 처음으로 딸이 스스로를 설명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고 딸은 신발 끝으로 모래를 밀고 있었습니다. 엄마, 딸이 말했습니다.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 말을 끝으로 딸은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 다음 말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누워 있는데 딸은 금방 잠들었고 저는 한참을 깨어 있었습니다. 여행을 오면 뭔가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딸도 저도 조금은 가벼워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건 딸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제가 더 분명히 보게 됐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어디까지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말을 꺼낸 게 맞았던 걸까요? 아니면 아무 말도 하지 말았어야 했을까요? 여행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짐을 싸고 차를 타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딸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자기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부엌에 서서 냄비를 올렸습니다. 여행을 다녀왔다는 게 겉으로는 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집은 늘 그 자리에 있었고 우리는 다시 평소처럼 같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말을 한번 꺼냈다는 사실만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은 늦게 일어났습니다. 부엌에 나와 물만 한 컵 마시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침 안 먹어? 제가 묻자 딸은 말했습니다. 이따가?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여행 전에도 비슷한 대화는 늘 있었는데 이제는 그 말 하나에도 제가 반응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딸은 여행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때 말한 거,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딸이 더 움츠러들까 봐요. 일상만 흘렀습니다. 딸은 여전히 친구를 만난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주말에도 집에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누군가와 연락을 하는 것 같다가도 이내 화면을 껐습니다. 누구랑 연락해? 제가 묻자 딸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아는 애. 그 말 뒤에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는 게 서로에게 편해진 순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다 괜히 TV 소리가 커지면 딸은 말없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하고 묻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딸이 거실로 나와 말했습니다. 엄마, 응? 딸은 잠깐 서 있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 짧은 대화가 하루 종일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 이후로 딸은 종종 말을 꺼냈다가 삼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은 뭐 했어?
그냥 있었어. 그 그냥이라는 말이 이제는 편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행에서 나눴던 대화가 딸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아무 일 없는 척은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딸이 방에 오래 있으면 괜히 문을 한 번 더 보게 되고 한숨 소리가 들리면 괜히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이 아이가 다시 나가야 한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라는 것도 이제는 압니다. 딸은 어느 날 말했습니다. 엄마, 나 가끔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그 말에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엄마도 입을 열었다가 말을 멈췄습니다. 엄마도 모르겠다고 말해도 되는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딸은 말을 이었습니다. 나 계속 이럴까봐 무서워. 그 말이 그날 처음으로 딸이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말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 아이가 쉬고 있는 게 아니라 버티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그 말이 위로인지 회피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딸은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거실에 남았습니다. 여행을 다녀오면 뭔가 정리가 될 줄 알았습니다. 적어도 말 한마디쯤은 답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행은 끝났고 이야기는 오히려 지금부터 시작인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를 어디까지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다시 한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이제는 불편해지더라도 계속 말을 꺼내야 하는 걸까요? 저는 아직 그 선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요즘 저는 앞으로를 생각하는 일이 조금 무서워졌습니다. 예전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라는 말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남편 얼굴이 떠올랐고 그 다음엔 여행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당신 퇴직하면 우리 여행 다니자. 서류 봉투들 사이에 유럽 여행 적금 통장이 있습니다. 딸은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적금을 들고 있다는 것도 그 여행 이야기를 수십 년 동안 해왔다는 것도요. 이 적금은 아이 키우느라 살림하느라 서로 버티느라 미뤄두었던 약속 같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적금 통장을 보면 기분이 묘해집니다. 딸은 요즘 아침과 저녁의 경계가 흐릿해졌습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딸 스스로도 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딸이 말했습니다. 나 엄마 아빠랑 평생 이렇게 같이 살면 안 돼? 딸은 정말 궁금하다는 얼굴로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 순간 뭐라고 답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아마 그건 나중에 생각해도 되지. 그 정도 말이었을 겁니다. 딸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 이야기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그 질문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나중이라는 말이 언제를 말하는 건지, 그 나중이 오긴 하는 건지. 남편과 저녁을 먹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나중에 말끝을 흐리자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여행?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잠시 말이 없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지금은 어렵겠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딸은 그날도 저녁을 먹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불 꺼진 방들을 하나씩 바라봤습니다. 이 집에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될지 갑자기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이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결혼 안 해도 돼. 혼자 사는 것도 싫고. 그냥 이렇게 엄마랑 아빠랑 같이 살면 되잖아. 그 말이 엄마를 믿고 하는 말인지 아니면 세상이 무서워서 하는 말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딸을 사랑합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사랑이 어디까지 이어져야 하는 건지 이제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딸을 놓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계속 품고 있어야 하는 건지 이 아이의 내일을 위해 제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 건지. 딸은 오늘도 제 옆에 앉아 TV를 봅니다. 편안해 보입니다. 그 모습이 다행인 건지 아니면 제가 너무 오래 편안하게 만들어준 건지 헷갈립니다.
이 기다림이 딸을 위한 시간일까요? 아니면 부모인 제가 결정을 미루고 있는 걸까요? 어느 순간부터 앞으로를 생각하면 딸의 얼굴부터 떠오릅니다. 그게 부모라는 건지, 아니면 제가 아직 한 발을 못 떼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의 끝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그 끝에서 저는 어떤 엄마로 서 있게 될까요?